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벌써 한 달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건데요. 대체 여지껏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걸핏하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해 물가도 외교도 각종 모든 사안의 문제를 문 전 대통령 탓을 해대고 있는데요. 지금이 윤석열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취임 후 40일, 빈수레가 요란한 탓일까요?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데요. 매번 국민과 민생, 법과 원칙을 소리 높여 외쳐대고 있을 뿐 일다운 일을 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대통령 영부인 놀이나 해대고 있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인데요.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물가와 기름값이 치솟으며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만 원 이하의 메뉴가 사라져서 점심 사라지고 있자 점심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날마다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우려가 코로나 이상으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은 아니라고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서 경제 수장들은 머리를 맞댔고 대통령은 말로만 물가 대책을 강조할 뿐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낙수 효과로는 이미 실패했고 허황된 주장이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합니다. 어제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이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은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오히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민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과 통화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데요. 야당의 이런 상황 인식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대며 역대 가장 황당한 발언을 출근길에 또 남겼습니다. 오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어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뭐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겟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렸고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참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대안이고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건가요? 해결책이 없으면 만들고 찾아내야죠. 그게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해결책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보다 처음 봅니다. 대통령 놀이나 하라고 먹고 놀고 즐기라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자리가 아닌데요. 이렇게 무능하게 일할 거면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는 게 답일 겁니다. SNS에 올라온 취임한 지 40일 된 윤 대통령을 평가하는 인상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너무나도 공감이 가서 공유하고 싶어 읽어드립니다. 이승만의 안보의식, 박정희의 친일정책, 전두환의 아나무인, 김영삼의 경제폭망, 이명박의 천묵천묵, 박근혜의 문해발언, 역대급 최적의 조합으로 탄생된 무능과 무지,
무식의 대통령이라는 글이었는데요. 공감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가 어제 서울 평창동에서 열린 고 심정민 소령의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심 소령은 지난 1월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죠. 이 행사를 포함해서 김 여사는 지난주 무려 6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고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부인과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고 김정숙 여사도 만났죠.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지하니 그의 부인이 더 설쳐내는 걸까요? 대체 그가 약속한 조용한 내조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나대는 게 조용한 내조일까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김건희 씨의 종횡무진 광폭 행보가 물 만난 물고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8일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공개 연설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연단에 서서 대통령 놀이까지 직접 한 건데요. 무슨 정신이면 이렇게 경고망동이 가능할까요? 김 씨가 공개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 씨는 비공식 개인 일정으로 종로구 평창동에서 진행된 추모 음악회를 찾았지만 독자 제공 또는 시청자 제공식으로 일부 언론의 관련 사진들로 보도된 상황입니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연설에서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김 씨는 매년 이렇게 심정민 소령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는데요. 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설 수준도 문제이지만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점점 도를 넘는 김건희 씨의 아나무인 경고망동이 점입 가경입니다. 어떤 국민도 당신을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했던 월북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25일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국힘당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월북으로 분명 판단했습니다. 그날 21일 날 물때는 08시에 최고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가 지나면 물의 흐름 자체가 조류가 북쪽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바뀐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26도라도 35시간 이상 물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튜브 정도는 탔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따라서 물때, 그 다음에 구명의 입은 것, 그리고 튜브까지 준비된 것, 이렇게 봤을 때 의도적으로 봅니다.